실시간 방송은 1년 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미국하고 친한 나라 거 종목을 사야 된다고. 좀 이따가 중국 이야기도 잠깐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미국 관련 종목은 올라도 사야 되고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인도도 되게 좋다는 말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몇 번 보여드렸는데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멤버들한테는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S&P 500하고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보시죠? 10년 차트인데요. 항상 우상향 하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한국 거 코스닥, 코스피는 뺐어요. 그래서 저점에 비해서 10년 차트인데요. 거의 몇 배 올랐나요? 네. 지금 거의 뭐 4배, 뭐 5배까지는 안 올랐지만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고 그러면 각 개별 종목은 얼마나 올랐겠어요? 미국 종목 이야기하면서 미국, 일본하고 인도 종목 항상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도 여기도 괜찮다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여기가 코로나 때 조정받았던 거죠. 항상 세계 어느 곳이든 코로나 때 조정받았어요. 조정 이후로 급속히 올라가고 미국 종목이 여기 조정받고 있었어요. 작년에 실시간 방송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조정받고 있지만 지금 미국보다 더 좋은 애들이 있다. 어디에요? 니케이하고 인도 종목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지금 일본이 종합주가 지수 니케이 4만 근처에서 지금 계속 기간 조정하고 있는데요. 계속 좋습니다. 안 떨어져요. 가격 조정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간 조정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인도는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조정 중에 있지만 가장 좋았던, 가장 핫했던 국가는 코로나 이후에도 날라다녔습니다. 인도는. 이게 무슨 조정이야? 이만큼 올랐는데, 그죠? 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전보다 생각보다 이제 좀 더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년 이맘때 뭐라고 했냐면 금리 오를 거니까 은행주 좋아요. 그다음에 보험주도 좋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사 관련주도 좋다고 그랬고, 상사 관련주는 지금 조정 중에 있었죠. 그래서 몇 가지 종목을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환율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죠?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은행 종목은 더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는 수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뭐 들어가라, 뭐, 그만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각자 개인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금리가 올랐어요. 지금 0.5% 기준금리가 올랐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얼마까지 올라요? 3%, 아니 내년 3월까지 금리 1%, 아니에요. 올해 말까지 1% 올릴 거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는 저번 주도 했었고요. 저저번 주도 했습니다. 올해 일본 중앙은행에서 1%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다고. 저는 올린다는 쪽에 베팅을 하지만 그 쉽게 올리지는 못해요. 왜? 미국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다들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했는지 다들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다르니까. 제가 트럼프 때 보니까 결국에 트럼프 끝날 때쯤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가는 녀석들은 끝까지 순간순간 조정은 받았는데 가더라고요. 그리고 방망이 짧게 잡을 필요도 없는 게 미국 우선 정책이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가 쫄지 말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미국 이야기보다 일본 이야기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거 엔겔 지수가 43년 만에 최고치라고, 일본이 가난해진다. 가난해지는 이런 말에 너무 자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는 일본도 인플레이션 시대이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엔겔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쫄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서 잃어버린 일본이 30년이라고 그러지만 그 잃어버린 일본의 30년 동안에 일본의 국가는 가난해졌는지 어쩌는지 그거는 외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국민들은 절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하잖아요. 오늘 100원이었던 가게가 이게 오늘 100원이었어. 잃어버린 30년 동안 내일 이게 50원이고 내일 모레 이게 10원이 돼.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격은 계속 떨어지네? 근데 나의 월급은 떨어지지 않아. 나의 월급은 일본이 떨어진 적이 없어. 일본 항상 이야기하는 게 30년 동안 평균 임금은 똑같았다. 네, 평균 임금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의 연차에 따른 그 임금 인상은 항상 매년 올랐어. 그러면 나는 매년 월급이 올라.
근데 물건 가격은 계속 떨어져. 일본 국민은 살기가 편했다니깐요. 근데 인제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 인플레이션 시대에 물가가 올라.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도 올라.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물가는 떨어지는데 내 임금은 더 올라가네? 이게 더 대단했던 것 같아. 제 댓글 영상에서 어느 분이 그래서 자기 아드님이 30 세세요. 30 세이신데 저기 뭐야? 라면집에 점장을 하고 계시대요. 근데 점장을 하고 계시는데 1월 달에 새해 후 월급이 43만 엔 받았다고 그러세요. 근데 일본에서 점장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5년 정도 그 라면집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보통 5년, 4년, 5년 해야 돼. 그 정도 되면 그분이 43만 엔 세후 이렇게 받았다고 그래요. 일본이 보통 저는 그거 억셉터 합니다. 아, 그 정도 받는구나. 내가 알고 있기로도. 신입사원 때는 돈 적어요. 근데 올해부터도 신입사원 월급도 오른다고 그러죠. 작년에도 올랐고 올해도 오릅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항상 하는 말이 일본은 되게 특이한 게 물가 올랐다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스탠스가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은 물가 오름 플러스 공급이 얼마나 오르는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스탠스를 취해요. 이거 1% 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이면에 숨겨져 있던 아니 세계 어느 나라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미국을 보자고요. 미국이 미국 국민이 월급 얼마나 받는지 그거 체크해요?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뭐예요? 물가 상승이잖아요.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트입니다. 연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트요. 어느 나라가 국민이 임금이 얼마나 오를지를 확인하고 금리를 올려요? 일본이 그래요. 이거 1% 올린다는 말이 뭐예요? 아, 올해도 월급 올린다는 말이에요. 당장에 월급 올린다는 게 이제 조만간에 지금 춘투가 들어가고 일본의 그 춘투라고 그러면 임금 협상합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를지 보통 4%에서 5%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소기업도 안 올릴 수가 없는 게 다른 곳에서도 자꾸 그 월급을 올려주니까 인력이 그쪽으로 빠지는 거야. 다른 데로 다 그 이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중소기업이 버티날 수가 없대. 일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상황이야,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대학생들 취업률이 지금도 95%가 넘어갑니다. 어느 분의 댓글을 보니까 일본도 한국처럼 경력 이직자들이 우선시되고 신입자들 신입 채용이 별로 안 좋다라고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에 속지 마세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한국은 한국의 스타일이 있고 일본은 일본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스타일이 맞을 수도 있고 일본의 스타일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본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 아, 일본에 관해서 나 전문가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1000조 엔이 넘는 금액이 일본 은행에 맡겨져 있습니다. 저축돼 있는 금액이 1000조 엔이에요. 1000조 엔. 일십, 백, 천. 1000조 엔. 그러면 한국으로 일경인가요? 일본 국민이 그냥 일본 은행에 맡겨져 있는 금액이 이거인 거야. 지금까지는 일본 은행에서 이 정도 맡겨져 있었더라고 그래도 제로 금리였어. 그죠? 금리 안 줬어. 근데 이거 맡겨져 놔서 무슨 의미가 있어. 제로 금리인데. 근데 올해 연말까지만 되더라도 금리가 1%로 올리겠대요. 그럼 이 금리가 어떻게 돼요? 이자를 줘야 돼. 이자 비용이 지금 11조 엔 이자가 은행에서 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똑같이 은행이 이거 이자 비용 내니까 일본 은행 망해야 돼요?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일본이 지금 제조업의 강국일까요? 일본이 돈 벌어먹는 건 이제 제조업이 메인이 아닙니다. 일본은 관광하고 금융이에요. 일본 돈 세계 각국에 돈 뿌려갖고 이자 비용으로 받아먹는 돈이 제조업으로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아. 일본은 이제 제조업의 강국이 아니라 금융과 관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금리 이자 내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일본이 망할 것 같아요. 일본이 빌려준 돈에 관한 이자는 똑같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직전에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일본이 인플레이션은 일본 중앙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휘발유값, 경유값 보조금 대주고 있었습니다. 그 보조금을 낮췄다, 줄였다, 보조금을 더 줬다, 덜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그냥 컨트롤하기 가장 쉬운 거야.
보조금 더 줬다, 덜 줬다. 지금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휘발유값, 가솔린값 올라가지고 좀 힘들 겁니다. 보조금 이제 좀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중앙 정부에서 컨트롤하려고 그래. 그래서 2%를 계속 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는 전제 조건은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거.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만 갖고 있는 월급 올리겠다는 확실한 그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은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하는데 올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금리를 올렸는데 일본 3대 은행입니다. 미쓰비시, 미즈호, 이게 3대 은행이 올해 지금 일본이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결산 회계연도가 조금 달라요. 일본은 회계연도는 3월 달까지가 회계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최고 찍고 있습니다. 각 그 은행에서. 금리가 올라서 갖고 대출금, 이자 비용 쪽쪽 뽑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축했던 거에 대해서 그 이자 비용을 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은행에서도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좀 더 수치적으로 볼까요? 자, 지금 0.5%예요. 작년에는 0.5%가 아니었죠. 0.0%대 금리에서 0.25% 올랐고 이번에 0.5%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2024년 1,000억엔 이익을 났습니다. 2025년은 2배 날 것 같아요. 2배. 어,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왜냐면 2025년에 이번에 이 1월 달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0.25% 올린 거에 아직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래서 일본 은행이 금리를 0.25% 올릴 때마다 여기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올해 25년에 0.25% 올랐던 예상이 약 1,200억엔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 같아요. 그거 딱 0.25%, 그죠? 지금 0.5%니까 이해됐어요? 작년이 0.25였고 올해 1월이 0.5%또 0.25% 올랐어요. 근데 25년 이 예상 에스티메이션을 한 게 지금 0.5%짜리로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2천억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럼 올해 연말에 아니면 아까 그 기사 말한 것처럼 내년 3월 달에 최소한 1%라고 그러면 앞으로 0.5%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곱하기 2배 해야죠. 간단하게 2,400억 정도 각 미주 은행이 영업이익을 낼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네이버에서 미쓰비시 은행 차트인데요. 오, 여기 보이세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2024년 1월 달에 여기였습니다. 제가 영상 올렸을 때, 여기였어, 여기. 여기 얼마요? 1,100원대였었죠? 거의 이제 2배까지 찍고 올라왔죠. 그다음에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사라는 얘기고 상황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주오라고 쳤더니 안 나와가지고 지금 야후에서 찾아왔어요. 자, 작년에 2024년 여기였죠? 여기였습니다. 여기 얼마였냐? 2,400원, 2,500원 정도였어요. 지금 얼마요? 2배까지는 안 왔지만 4,0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주은행도 되게 좋아요. 은행주 당연히 좋죠. 금리가 오른다고 그러면 은행주 더 좋을 겁니다. 이거 은행주 빼놓고 제가 보험주도 좋다고 그랬어요. 금융 관련주도. 여기 이 종목들 음, 주주 환원도 되게 좋아요. 닛산하고 혼다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될 수 있으면 거기까지 되면 좋은데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연예인 관련주 이야기하면서 엔터주 되게 좋아요. 엔터주 아니면 애니메이션 관련주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종목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산리오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산리오라고 캐릭터 만드는 관련 종목인데 와 얘는 무서 죽겠습니다. 무서 죽겠어. 얘 정말 이런 거 종목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걸 사라 저는 이야기 하지 않는데요. 산리오는 계속 좋았습니다. 작년에. 근데 별로 안 좋았던 종목이 있어요. 계속 조정 중이었던 종목. 반다이너모 이거 아세요? 이거 게임 관련주. 게임 관련주가 컨센서스를 저번 주죠? 저번 주? 이번 주라고 말을 해야 되나? 화요일쯤에서 급등하기 시작하고 나 일본 종목에서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나 깜짝 놀랐네. 음, 반다이너무라고 그래서 게임 관련주인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서 급등 중입니다. 지금 급등 중이에요. 이런 종목 뭐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상황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누차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길게 보면 일본 종목들 뭐 3배 이상 올랐던 종목들 수두룩 빡빡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 수두룩 빡빡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는 안 올렸지만 그 일본의 그 방공 관련주, 무기 관련주도 되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 종목은 제가 안 올렸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면 환율이 환율을 보려면 금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금리가 지금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올라갈 것 같아. 지금 일본 환율이 제가 직전에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면 지금 900원 밑에까지는 절대 안 떨어질 것 같고 910원대 떨어지면 환전해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환전 저도 조금씩 해요. 920엔대까지 떨어지면. 왜냐면 920엔 밑으로 가면 91이 보이기 시작하면 최근 3개월 차트인데요. 제 영상 계속 봤더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이게 910엔대입니다. 92자를 깨고 91자가 보이기 시작할 때거든요. 여기 거점이. 전 그래서 여기서 환전을 조금씩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환전 못 하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는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잖아요. 트럼프 상이 약달러를 원해요. 근데 약달러 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약달러를 되려면 미국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준한테 금리 낮추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동결했잖아요. 동결한 것만으로도 트럼프 씨가 잘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분도 경제관에서 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관세 전쟁을 하면서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 국민한테는 물건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요인이 맞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연준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라고 그러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제지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상황까지는 트럼프 말을 따르는 상황까지는 못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세계 유일하게 일본만 금리를 올리고 있어.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미국이 세계 각국에서 불어넣었던 엔이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엔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청산하려고 일어나는 게 엔캐리가 일어나려고 그러는 아주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제는 예전에는 그 잃어버린 30년 동안 저는 그런 상황은 별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이 악물고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이 악물고 금리를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상황에서는 지금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려고 자꾸 압박을 가하고 있어. 그러면 정말로 엔캐리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하고 있는 미국 연준에서 바라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1% 올리는 게 목적이긴 하겠지만 과연 제대로 얼마나 올릴까라고는 생각이 아직도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각자 향후 트럼프 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서 경제를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당분간은 다시 900엔이 깨지는 상황은 힘들지 않겠어요?